X축, Y축, 제로. 보시다시피 제 밀링이 좀 많이 오래됐는데 얘를 좀 인간을 만들려니 뭐가 손이 많이 가네요. 이래저래 뭐 하나하나 마음에 들게 다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수정해서 쓰려고 하거든요. 지금 얘가 보면 디지털 스케일이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할 게 뭐 있냐면 디지털 스케일 하나 작업할 거고, 그리고 얘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X축 그 자동 이송 장치가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자동 이송 장치랑 디지털 스케일 요거 두 가지를 추가를 해서 달 거거든요. 근데 이송 장치는 일단 기본적인 전기는 이렇게 몇 가지는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송 장치가 중국이나 이런 데 파는데 보통 한 150에서 200달러 요 사이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예전에 사다 둔 조그마한 모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모터 활용해가지고 한번 제 방식대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스케일도 이제 알리에서 구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X, Y, Z 세 군데 3축 이렇게 달아줄 예정이에요. 알리에서 주문한 디지털 스케일이 이제 왔어요. 한 2주 정도 걸려서 왔어요. 포장은 요 LCD 화면 요 한 박스, 그리고 제가 길이별로 주문한 요 스케일 얘가 이렇게 하나로 해서 포장이 두 개로 해서 왔습니다. 가격은 다 해서 160달러 조금 더 줬고 통관세가 한 25,000원 정도 들었어요. 22,000원이었나? 하여튼 2만원 조금 더 들었거든요. 구성품은 이렇게 들었어요. 화면은 이걸로 샀어요. 이 화면이 이렇게 뭐라지, 글자만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처럼 LCD 화면으로 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얘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저는 요거를 산 이유가 글자만 나오는 그거를 써봤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 기능을 그냥 제로 잡는 거 외에는 다른 기능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로 잡는 정도로만 거의 항상 썼었는데 요번에 이걸 사면서 보니까 이래저래 기능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더 쉽게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LCD를 샀거든요. 얘가 아무래도 그림으로 잘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쓰기가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샀어요. 그리고 요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구입을 하면은 X, Y, Z축 원하는 길이를 거기다가 메모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맞춘 대로 이렇게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져서 와요. 이렇게 이건 500짜리거든요. 여기 보면 길이 500. 이렇게 길이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스티커까지 딱 붙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만들어져서 오네요. 그런 스킬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카바 얇은 알루미늄인데 한 1T 정도 되려나? 1T 좀 더 될 것 같은데 요거 3개 이렇게 길이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오고, 그리고 안에 브라켓트 요것도 3개가 들었어요. 근데 브라켓트가 알루미늄인데 그냥 절단해서 바로 온 거라서 이 옆에가 많이 날카로워요. 약간 좀 이렇게 그라인더로 다듬어 주고 써야 되겠어요. 좌우측에 이렇게 카바 이렇게 3봉지가 들었어요. 그리고 고정하는 볼트 들어있는 요 봉지도 3봉지가 들었고, 모니터 이렇게 고정하는 요런 브라켓도 들었고, 일단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잘 작동하나 한번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 스케일이 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 커버 같은 게 이렇게 붙어져 있어서 안에 틈이 없어요. 이렇게 전원을 켜주면 와, 이 불량 당첨이네요. 두 개는 바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정말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 하나가 불량이에요. 움직여 오면은 안에 뭐가 뻑뻑하게 뭐가 망가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움직임도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뻑뻑하고 얘가 지금 작동을 안 해요. 일단 판매자한테 일단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일단 얘는 교환 받아야 되겠네요. 또 시간 또 한 일주일 2주일 걸리겠네. 일단은 그럼 얘 빼고 나머지 요거 두 개는 일단 얘가 제가 Y축이거든요. Y축은 빼고 X, Z축만 일단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얘가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뻑뻑하길래 혹시나 해서 얘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열어보니까 안에 요 유리판이 있는데 이게 정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빼내고
아이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뒤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로 여기 안에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안에 얇은 유리가 있어요. 그게 여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읽혀지는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뺐다가 다시 꽂으니까 돼요. 이게 뭐가 이걸 조립하면서 그쪽에서 제대로 뭐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오면서 뭐 충격을 먹었든지 뭐 하여튼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다시 뺐다가 혹시나 해서 뺐다가 다시 꽂았거든요. 안에 베어링이 저 안에 유리판을 딱 타야 되네요. 타야 되는데 아까 조립이 삐딱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소리 없이 스무스하게 잘 움직여요. 또 배송 기다리고 하려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열어봤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한번 다시 테스트를. 이제 잘 움직이네요. 아, 이게 정렬이 문제였네.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Y축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걸 카바를 씌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브라켓들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수평이 아니고 이게 대각이 져 있어가지고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길이도 제가 450으로 주문했는데 제가 주문한 치수보다 좀 길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튀어나가서 끝에도 하나 브라켓을 달아야 되고 좀 여유있게 한다고 일부러 좀 길게 주문했더니 차라리 짧게 할 걸 그랬네요. 브라켓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 여기다 고정하고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브라켓들을 용접해서 만들었어요.
남는 철판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모양 그대로 이용했어요. 얘만 용접하고. 잘 움직이네요. X축, Y축, 제로. 이제 스케일 설치는 다 했어요. 모니터 요렇게 달았고, 선정리는 대충 요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X축은 이렇게 여기 앞쪽을 달려니 밑에가 여기 대각이라서 뒤쪽이 딱 수평면이라 가지고 뒤로 달았거든요. 근데 뒤로 달면은 요만큼을 여기 공간이 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들 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축은 여기, 실제로 필요한 거는 여기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을 뺀 길이만 필요한데, 이왕 주문하는 거 어차피 가격은 다 똑같으니까 저는 길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적은 치수보다 좀 더 크게 왔어요. 그래서 좀 튀어나오네요. 그리고 Z축은 이쪽으로 옆으로 요렇게, 이걸 옆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요거는 커버 없이 그냥 요렇게 설치해 놨어요. 제가 중국 제품 산 거 중에 제일 이해가 좋은 것 같아요. 한글이 있어요. 지금까지 중국 제품 이런 거 산 거 중에 한글 있었던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비밀번호가 2008 엔터 보면 여기 랭귀지 언어가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지? F3번 뭐 프랑스, 터키 뭐 몇 가지 있네요. 한국어 셋업 나가고, 그러면 요 한글로 다 바뀌었어요.
삼축 좌표계 단위 정보. 아직 메뉴가 아직 모르는 게 많네요. 요거는 Z, X, Y, Z 제로 잡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절대좌표, 상대좌표 그거겠죠. 이거는 미리 인치. 요거는 정밀도가 5단이거든요. 5미크론, 1미크론짜리 좀 더 정밀한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비싸요. 뭐 그냥 요 정도만 돼도 저는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싼 걸로 했습니다. 특수 기능. 사실 이게 몇 가지 괜찮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뭐 R 가공하는 요런 것도 메뉴가 있고, 그러면 저도 아직 이 설정을 잘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R 가공하면은 이렇게 치수가 딱딱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치수대로 이동을 해서 깎으면 딱 그렇게 R 모양대로 어느 정도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멍 위치, 뭐 구멍 수량, 뭐 몇 개 이렇게 뭐 어레이 기능처럼 그런 것 같네요. 캐드 어레이 기능 같은 그런 기능 같아요. 이제 PCD를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제가 좀 편리하겠다 싶은 기능 중에, 아무래도 자주 쓸 것 같은 기능 중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요거 PCD 잡는 거 얘가 아주 편리하겠더라고요. 아까 요 스케일 설치하고 나면 요 쪼매난 요 알루미늄 철판에다가 PCD 쪼매나게 한번 찍어 볼게요. 우선 제로점을 잡고 요 PCD를 눌러주고, 이제 XY, XZ, YZ 요 평면을 선택해주고 XY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좌표는 이제 0점에서 PCD의 센터까지 얼마냐, 그럼 20. 그 다음에 Y에서 센터까지는 얼마냐, 30. 반지름은 15. 공동수량 4개. 시작 각도 0, 끝 각도 360 요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요렇게 이제 빨간 점이 있어요. 요 빨간 점이 이제 현재 요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점 선택하려면 요런 식으로 화살표 누르면 그 다음 좌표가 나와요. 우선 이 좌표를 찍으려면 이제 이걸 제로로 만들어주면 이 좌표로 가게 되거든요. 한번 작동해 볼게요. 대충 제로 잡아놓고 내려주고, 다음 좌표 내려주고, 그 다음 이러면 끝났어요. 이러면 PCD가 다 찍혔어요. 대충 뭐 30 정도 대충 맞는 것 같죠? 여기도 대충 이렇게 30 정도. 이러면 PCD 30인 구멍이 다 찍혔어요. 제가 지금 이 DRO를 달고 이 기계를 좀 이제 한 몇 개월 썼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제가 지금 아직 마무리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영상도 좀 앞 초반에는 먼저 찍어놨다가 뭐 일 때문에 바쁘고 뭐 그래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일단 몇 개월 써본 바로는 저처럼 이런 90밀링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요 DRO 완전 강추해요. 무조건 다세요. 달면은 정말 편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요 기계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 밀링 선반 이런 거는 안에 스크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쓰면은 그 부분들이 마모가 돼가지고 백래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백래시 상관없이 얘는 지가 움직인 만큼을 요 숫자상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은 일단 치수는 정확하다 보시면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이걸 쓰면서 솔직히 치수는 얘만 믿고 다 가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딱 진짜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얘 다시는 거 무조건 강추합니다. 그동안 요 화면 없이 그냥 이렇게 숫자만 나오는 그 DRO는 저도 솔직히 0점 잡는 거 말고는 다른 기능이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고 잘 쓰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못 썼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화면이 있는 걸 이렇게 사니까 이런 기능들이 너무 편하게 눈으로 딱 확인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기능도 이제 쓸 수 있게 됐고, 아무튼 여러모로 가공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뭐 한 1, 20만 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그 이상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디아로 아직 없으신 옛날 기계 쓰시는 분들 한번 저도 이렇게 달았으니까 한번 사가지고 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